해제 파트에서 조금 어려웠던 질문들은 혹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린 거니까 출제할 확률은 조금 떨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눈을 한번 이렇게 익혀두는 걸로 충분하니까. 표정들이 어두워져가지고 해제해서 갑자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라도 일단 말씀 조심하라는 의미로 선보여드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매매하고 임대차가 핵심이죠. 두 개 합쳐갖고 보통 5문제 정도 나오니까. 매매가 2-3문제, 임대차가 2-3문제, 뭐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매매에서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죠. 첫째, 매매 계약이 뭐냐?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일시적이라는 건 이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일시적이죠.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 요 재산권, 첫째 꼭 매도인 재산권 아니어도 되죠. 타인 물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래 재산권,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 요것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매매하는 겁니다. 장래 재산권도 된다.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다.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고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첫째가 매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의사합치가 있으면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닌 것들, 이행 시기, 이행 장소, 이행 방법 이런 것들은 굳이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두 번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제도. 하나가 매매예약. 장차 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죠. 미리. 우리 언제 만나서 계약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걸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예약을 하면 당사자는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채권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언제나 채권계약. 두 번째, 우리 민법은 예약에 대해서 일방예약만을 규정해놨어요. 따라서 일단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 세 번째, 일방예약이라 하면 예약을 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줍니다. 자, 예약 완결권, 본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권이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이죠. 너무 길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10년이다.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요거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어요.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약 언유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이 예약 완결권을 하나 주게 되면 나중에 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일방 예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본계약의 내용,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지, 대금을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면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리고 이제 가등기와 연결이 돼서 나오죠.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그런 것들이 추가해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예약을 우리 민법, 우리 당사자들은 채권 담보 수단으로 요게 결합이 돼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따위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함으로써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가등기 담보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매매 예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아주 중요하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전기타 물건, 그게 계약금이죠.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계약금은 원칙이 대금 일부가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데 계약금은 금전 또는 물건도 계약금이 되니까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 일부가 아니어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반환이 원칙이다. 반환이 원칙이다. 이 원칙.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 계약금 계약은 첫째,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약정. 매매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약정. 따라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매매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경우는 없다.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된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유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없다.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그 계약금의 기능, 성질, 최소한도의 성질이 증약금. 민법은 해약금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금은 뭘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세 번째, 특약을 하면 뭐가 된다? 위약금.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는 특약. 이 있을 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첫째,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은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위약금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약금이나 해약금의 성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있으면서 병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그 특약은 원칙이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걸로 끝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단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위약벌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계약금 몰수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원칙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요놈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생긴다. 요걸 계약금 해제권이라고 부르죠.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해제권은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권, 즉 약정해제권. 아까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아니라 약정해제권이죠.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따라서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행 착수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 이행 준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행 준비 이후, 그 다음에 그 돈을 매도인에게 건네주는 거, 이행 제공, 그 사이,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걸 이행 착수를 한다. 여기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거, 중도금 지급, 그리고 등기소 동행 촉구, 이 두 개가 이행 착수로 나오고, 아닌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 잔대금 지급을 허가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행 착수예요. 어떻게 행사하죠?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 제공하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이 배액의 기준, 약정계약금이 기준이냐 실제 지급한 게 기준이냐. 약정계약금, 실제 약속한 계약금 일부를 교부했을 때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받기로 한 약정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 된다.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받기로 약정한 계약금이 배액 제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이행 착수 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두 번째,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의무 따위는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루하는 해제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계약금 해제 효과가 됩니다.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원상회복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 돼. 단 금전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대금일부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하여야 한다 아니라 충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발생한다. 그걸 지문이 뭐라고 나와요?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약금 해제권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은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요게 이제 매매계약의 성립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계약금이. 매매 비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되는 매매계약 비용 3개.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즉 공증비용 같은 것들. 당사자 합의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대. 합의가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해라. 그 비용 3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비용,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이외에 이전 등기비용 이런 것들은 계약비용이 아니다. 이행비용이다. 3가지 기억하죠. 요 정도가 매매계약의 성립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성립에서도 아주 잘 나오죠. 3번째,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 매도인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중에서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 2개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자, 구체적으로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세요. 완전한 재산권.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해야 된다. 또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거나 감료가 돼 있다 전부 소멸시키고 등기를 넘겨줘라. 부속물 종물도 넘겨줘라. 이렇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완전한 재산권. 동산은 인도까지 해라. 뭐 이렇게 되죠. 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첫째, 좀 전에 봤던 재산권 이전과 동생관계 금전이어야 된다.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상대방과 동일기한으로 추정. 동일기한으로 추정. 대금 지급 장소. 원칙 약정 장소. 2번째, 약정이 없어. 그러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 예외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 이렇게 되죠.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죠.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이 권리 주장자의 권리가 진실한 경우 자신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죠.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2가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받으면 그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대금 지급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받으면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였으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반면에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차임과 같은 사용이익을 누가 수취하는가? 물건,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이 정도가 매매계약의 효력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잘 나오죠? 별거 아닌데. 그리고 4번째, 매도인의 담보책임. 필요한 것만 암기하자. 첫째, 매도인의 법에서 정한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넘겨주거나 재산권은 넘겨줬는데 그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제도. 만약에 매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잘못, 귀착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 채무. 채무 불이행은 내용이 뭐였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됐죠. 반면에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출제액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5가지.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액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5가지. 이 5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이고 그 기준은 첫째, 물건을 매매한 경우, 물건을 경매받은 경우, 채권을 매매한 경우 3가지 경우가 있다. 물건 매매, 물건 경매, 채권 매매 3가지 담보책임이 크게 있다. 그 중에 물건 매매, 이게 제일 중요하죠. 2가지. 권리를 못 넘겨주는 권리하자,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주는 권리하자와 재산권은 제대로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걸 물건의 하자 이렇게 나누죠. 물건 매매 담보책임은 크게 권리하자와 물건의 물리적 하자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권리하자가 5개. 첫째, 전부가 타인 권리. 갑과 을이 병소유 1000평 토지를 매매했다. 그런데 갑이 그 1000평 소유권을 못 넘겨줬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 있을 때 매수인은 선이었다면, 계약 당시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매수인이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이 전부 타인 권리는 매도인도, 원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전부 타인 권리만 특칙이 하나 있다.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매도인도 전부가 타인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해라. 반면에 매수인이 약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전부 타인 권리. 딱 요렇게. 언제까지 행사하는지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2번째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갑이 을에게 1000평 토지를 매매했는데 700평은 갑소유, 300평은 옆에 있는 병소유. 그걸 한꺼번에 갑이 매매했는데 자기 거 700평 소유권은 넘겨줬지만 일부 타인 소유인 병소유 땅은 못 넘겨주게 되었을 때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일부 타인에 속하는 300평만큼에 대해서 대금을 까달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추가적으로 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죠. 이때 이 담보 책임을 기간을 정해놨다.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지.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반면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여기서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속하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라는 사실을 안 날. 이게 일부 타인 권리죠. 3번째가 수량을 정해서 매매해서 아파트 50평, 1평당 얼마 곱하기 50. 이게 수량 지역 매매죠. 수량이나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했는데 그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불능이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불능에서 우리 봤죠. 원래는 전부불능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요 경우에 그 수량이 부족한 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돼요.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이게 수량부적 일부 매수이죠. 네 번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이 있어. 전세권이 있어. 등기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어. 또 내가 요역지를 샀어. 지역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역지를 덜렁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등등등. 그래서 내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그 부동산에 용익적 권리가 존재해서 내가 땅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선의 매수인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 요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요것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반면에 다섯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 근데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우리 저당권에서 봤던 제3취득자 중에서 제3취득자가 셋이 있었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 중에 소유권 취득한 자, 그것도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자, 그놈만 따로 떼서 내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돈 주고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면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가등기한 본등기가 되면서 나는 직권 말소됐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죠.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추가적으로 재산을 출연해서 저당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서 매도인 대신 그러면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상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대신 변제할 권리가 있고 구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담보 책임으로 오게 되면 출재액 상환 청구로 모양이 바뀌어요.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선악불문하고 출재액 상환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선악불문. 특히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이 요거다. 요거는 전부 타인 권리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권리하자 5개. 물건. 첫째, 물건의 물리적 하자를 말한다. 무슨 하자? 물리적 하자. 주택을 사는데 금이 쩍쩍 갈라져서 물이 줄줄 새거나 자동차를 샀는데 사자마자 퍼져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 하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법률적 장애를 물리적 하자에 포함시킨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짓더라. 이런 것도 뭐가 된다?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가 된다. 세 번째, 언제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 당시. 네 번째, 이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계약 당시 선의 무과실. 선의만 갖고는 안 돼. 선의 무과실. 요럴 때 담보책임이 성립하는데 두 종류. 주택처럼 딱 지구상에 그거 하나.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의 하자와 자동차 등 동종류 동품질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특정물.
나눌 수 있고 둘 다 하자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불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말고 모두 할 수 있다. 멀쩡한 물건 내놔라.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런 권리들을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구나. 내가 손해가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요게 물건의 하자. 이게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물건 매매죠. 대부분의 담보 책임의 지문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 중에서 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내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했다. 첫째,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만 물건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금이 쩍쩍 갈라졌다. 물이 줄줄 샌다. 담보 책임 인정 안 된다. 자동차를 경매 공매로 취득을 했는데 퍼졌다.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결합해서 공장 지으려고 땅을 경락받았는데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짓더라. 물건의 하자죠. 경매죠.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두 번째, 권리의 하자.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하자. 내가 50평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40평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에 경매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데 경매의 경우에 잘 보세요. 저당권 같은 거는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그럼 나는 깨끗한 걸 경락받죠. 담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요 용역적 권리가 경매에서 최선순위 맞소기 준 권리보다 후순위 하면 전부 소멸하죠. 반면에 선순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죠. 대신 경매 목적물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악의 매수인은. 그러니까 경매 경우에 두 가지는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 결국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매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은 누구예요? 목적물 소유자. 네? 중간에 법원은 대신 매각해주는 기관. 법원이 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대신 매각해주는 국가기관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결국 매수인은 경락인이고 매도인은 채무자. 그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원칙 안 돼. 목적물이 경매돼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채무자한테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이게 뭐예요? 까니마 또까. 예? 뭐라고요? 까니마 또까. 아시는 분들 있죠? 예.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잔혹한 사람이 까니마 또까. 그거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 도끼로 이막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언제적 개그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꾹 다물고 있었던 채무자 또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 이 두 놈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외. 원칙 안 돼. 예외 돼.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서 요거 누구한테 먼저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야. 채무자가 개털이야. 그럼 돈 못 돌려주죠. 그럼 두 번째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되 단 요 대금감액만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경매. 딱 요 정도. 별거 없죠? 예? 담보 책임은 거기다가 매매나 경매가 유효할 때만 인정돼. 유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가 무효야. 그럼 담보 책임 성립할 여지가 없겠지.
채권 매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첫째, 채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상품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을 때, 즉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채무자는 재산 상태가 아주 좋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채권을 팔아먹었을 때, 이럴 때 담보 책임을 지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채무자의 자력, 재산 상태, 이걸 언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언제를 픽스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고, 원칙이 계약 당시. 다만 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야. 그럼 변제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책임지겠다, 담보한 것으로 추정. 검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일단 문제 풀면서 눈도장을 팍팍 찍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담보 책임이 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거 두 가지. 첫째, 매도인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감추고 면제 특약한 경우. 또 하나가 면제 특약을 하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래서 면책 특약을 했으면 나는 책임 없어 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있다.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한 문제 나오니까. 계약법 10문제에서 틀려도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판매. 첫째,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 일방적으로.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환매권. 자, 이 환매권이 생기려면 첫째,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 그래야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겨요. 두 번째, 자,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겼어. 이거를 행사해야 되죠. 행사 기간. 부동산 환매권 5년 넘지 못한다. 동산 환매권 3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 있는데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동산 환매기간은 3년이 된다.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라. 행사할 때 그냥 안 된다. 환매 대금을 제공하라.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하라. 이때 대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 한 게 환매 대금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 더하기, 아까 매매 비용 균분한다 그랬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환매권 행사 환매했다, 마치 계약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니까 매수인은 물건 돌려주고 매도인은 대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등기. 매매계약 플러스 환매 특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환매권 등기를 해놨다면 설령 중간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설령 매도인의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매 의무자가 목적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환매 의무자가 부동산을 매각을 해놓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로 그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 처분 금지는 없다. 그리고 요것을 채권 담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게 뭐죠? 매도 담보. 돈을 빌려주면서
매매계약으로서 환매특약을 해.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에서 등기를 되찾아오는 이런 걸 뭐라 한다? 매도담보. 그래서 부동산 환매는 매도담보라는 채권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려운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딱 요 정도 환매 기억하시면 돼요. 요약집 체크합니다. 간단히 156페이지. 2번 매매의 성립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해 두시고 양가로 2번에 매매의 약 564조 1항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2항도 잘 나옵니다. 최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3항도 잘 나오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반가로 2번 민법상 원칙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박스 3번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계약금 의의가 있고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요물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계약금의 성질 증액금이 최소한도고요. 다음 페이지 해약금이 민법이 규정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요.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특약을 하게 되면 2번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추정하고요. 3번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성질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랬고요. 그 밑에 판례 꼭 확인하시고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동그라미 1번이 조문이고요. 2번 해제 방법에 2번, 3번 해제 방법 박스 2번, 3번 해제권 행사 이행 착수 전에만 된다 그랬죠. 자, 당사자 일방에 2번 그 다음에 이행 착수 1번 오른쪽 이행 착수인 거 아닌 거 구별 꼭 하시고요. 그 밑에 2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4번 계약금 해제 효과 박스 1번 2번 동그라미 5번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 발생이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계약 비용에 해당되는 것과 아닌 것 구별 3번의 매매 효력 중에 밑에 반가로의 동그라미 1번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과실권은 매 수인에게 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인도되지도 않았고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으니 과실은 누가 수치? 매 도인. 양가로의 반가로 1번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 지급 반가로 1번 대금 지급 거절권 반가로 4번 동일기한으로 추정 반가로 5번 이행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장소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라고 그랬고 그 다음 담보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의의는 간단히 보시고요. 나중에 오른쪽 양가로 3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전타, 손해손, 악해, 도손해 쭉 내려서 양가로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일타, 대감, 손해손 선악불만하고 대감의 청구 다음 페이지 제척기간 선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는 한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있고요. 관련 판례 안날이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 안날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확정되었구나 확실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 안날 5번 수량부적 일부 멸실 부실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박스 첫 번째 2번 안날로부터 1년 선의만 되니까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용익적 권리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반가로 1번 담보책임의 내용 해제 선의만 되는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7번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돼버렸다 선악 묻지 않고 오른쪽 담보책임 내용 선악불문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거기 그 위에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나중에 본압류나 또는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576조라고 돼 있죠. 570조 X라고 돼 있죠. 시험 문제 제570조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570조는 전부 타인 권리고요. 576조가 저당권 행사예요. 570조가 아니라 576조. 조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조문. 우리 시험에서. 그지같이. 예. 물건의 물리적 하자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밑에 반가로 1번.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 이것도 물리적 하자고 세 번째 쪽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 책임은 특정물이 있죠. 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음 페이지 불특정물 있죠. 해제 손해배상 청구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 사실 안 나부터 6개월. 경매. 계약 해제 대금 감액 2가지만 그 중에 대금 감액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세 번째 손해배상은 안 돼. 다만 2가지 경우엔 돼. 10번 채권 매도.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변직에 도달하지 않은 이라고 나오면 변직이 당시. 이렇게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면제되지 않는 경우 2개. 그렇게 딱. 판매 오른쪽 박스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확인하시고 양가로에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당연히 권리니까 판매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도 있고 양도 상속이 가능하고 양가로 3번의 특약 시기, 판매 대금, 판매 기간 꼭 기억하시고 양가로 4번 등기한 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에 반가로 1번, 양가로에 반가로 2번. 그 정도. 판매 효과에서 반가로 2번 정도.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